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 길병원 내분비 대사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이기영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다음 중 당도가 가장 높은 음식은 어떤 걸까요? 꿀입니다, 마늘입니다, 수박입니다, 설탕. 어떤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물론 어떤 형태를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꿀 그대로 주면 혈당 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위에서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꿀만 먹었을 때는 이걸 굉장히 물에서 풀고 끓여서 흡수되기 좋은 형태로 바꿔야만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 마늘 어떨까요? 마늘 그 자체를 먹으면 당도가 그렇게 높지 않지만 마늘을 완전 쥐어짜서 완전 액즙을 만들면 수박보다도 당도가 훨씬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박, 과일도 이렇게 먹었을 때하고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먹었을 때는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완전히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을 때도 그냥 자체로 좀 드셔야지 그거를 주스로 만들어서 먹으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즙을 타서 녹인다면 어떻게 보면 마늘즙이 가장 당도가 높은 음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제가 비욘드 TV에 나오려고 간혹 한 번씩 하는 우리 집 앞에 있는 삼겹살집에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아시겠죠? 고기, 국, 면, 젓갈류. 자, 이 중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올리는 음식이 뭘까요? 좀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가 간 이 집에서는 아마 2번. 이게 가장 당을 많이 올렸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국이죠. 어느 계절에 먹는 것을 피하는 게 좋을까요? 크게 차이는 없지만 염분이 많이 들어있는 국은 겨울철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얼만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특히 염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땀을 통해서라도 굉장히 많이 염분이 배출이 되는데 겨울철에는 땀을 흘리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염분이 체내에 축적이 되고 혈압을 올린다든지 특히 혈당을 많이 상승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술을 많이 드시면 특히 국물을 많이 드시는데 그건 당을 빨리 흡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서 가급적이면 체중을 피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혈당을 올리지 않는데도 이 국은 잘 안 드시는 게 좋고 특히 겨울철에는 안 드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중 혈당을 가장 많이 올리는 음식, 이제 좀 이따 겨울철이 되면 많은 분들이 먹게 될 텐데 고구마, 생고구마, 찐고구마, 구운 고구마, 튀긴 고구마 어떤 게 가장 많이 당을 올릴까요? 저는 고구마 먹었을 텐데요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를 먹느냐에 따라서 당이 올라가는 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약간 구운 형태로 가면 당을 조금 더 많이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름에 튀긴 고구마는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데 포도당에 사용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혈당이 떨어뜨립니다. 자, 보시죠. 다음 중 혈당을 많이 떨어뜨리는 음식은 뭘까요? 아이스크림, 술, 그 다음에 이거 뭔지 아십니까? 돼지 감자입니다. 이거는 여주죠. 당뇨 앓고 계신 분들은 돼지 감자하고 여주 모르시는 분이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것들은 다 혈당을 떨어뜨립니다. 아이스크림이 왜 혈당을 떨어뜨리냐? 이게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처음에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기 위해서 혈당이 잠시 소모되면서 떨어뜨렸다 다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혈당에 있는 상태에서는 아이스크림을 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혈당을 더 떨어뜨린 다음에 나중에 올리기 때문에요. 술은 무조건 혈당을 떨어뜨립니다. 돼지 감자물도 약간 떨어뜨린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들고요. 여주 자체도 혈당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조금 들어있는데 그 정도가 너무 적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당뇨병에서 환자들이 먹는 당뇨약보다는 너무나 적게 들고 여주차 같은 완제품으로 먹었을 때는 그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혈당을 많이 떨어뜨린다면 아마 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음식 5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토마토, 그 다음에 오이, 당근, 그 다음에 버섯, 그 다음에 가지입니다. 같이 먹으면 어떤 음식 같이 먹으면 안 될까요? 당근을 포함한 음식을 같이 먹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당근에는 비타민을 파괴시키는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당근이랑 다른 음식을 같이 먹으면 그 채소나 과일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이 다 파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근과 다른 것들을 같이 먹으면 안 되는데 어떤 음식점에 가보면 당근을 같이 주던데 왜 이런 데서 줬을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 비타민을 파괴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는 당근은 기름에 튀겨서 드시면 그 비타민을 파괴시키는 효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거랑 같이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점에 가면 당근을 되게 기름에 튀겨서 주죠. 그렇게 해서 먹는 것은 다른 비타민 파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당근을 드실 때는 혼자 드시든지 아니면 이거는 튀겨서 드시면은 다른 야채나 과일의 비타민 파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알맞게 골고루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당뇨병이 아닌 정상이 붙어서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서 해당되는 그런 식사요법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한테는 어느 정도 먹는 게 낫겠냐? 표준 체중은 키를 메타를 고쳐서 제가 1m 75인데요. 1.75 곱하기 1.75 거기다가 남자는 21을 곱하고 이게 그러면 표준 체중이 됩니다. 그럼 제가 한 68kg 정도 되는데 68에다가 30이나 25 정도를 곱하면 하루에 필요한 열량이 2100칼로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키 곱하기 남자는 22, 여자는 21 이게 표준 체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계산하시기 힘들다고 이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여자분들 1m 65cm다 그러면 표준 체중이 한 60kg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칼로리가 1800칼로리 제가 아까 75라고 했기 때문에 한 68kg 한 2100칼로리 정도 여자분들은 조금 더 다르죠.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당뇨병 환자한테서 물론 당뇨병 전 단계는 조금 다르지만 당뇨병 환자한테서 과일을 섭취하시는 거 어느 정도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당뇨병 환자가 하루 종일 먹어야 되는 전체 모든 과일의 총합이 사과 4분의 1조각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3대 그 영양소가 있었는데 식욕을 자극하지 않고 혈당을 올리지 않는 음식을 먹는다면 어떤 게 좋을까?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환자는 탄수화물 양을 줄이고 단백질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드셔도 되고요. 대신 지방을 먹는데 지방 중에서도 불포화 지방산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10% 줄이고 불포화 지방산을 10% 늘리는데 그러면 불포화 지방산의 가장 흔한 음식이 뭘까요? 생선입니다. 그래서 생선을 드시는 게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에서 혈당을 올리지 않고 식욕도 증가시키지 않은 좋은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생선이 되겠습니다. 우리 IT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런 것도 있답니다. 주로 핸드폰과 리모컨을 많이 사용하시죠. 저도 저희 집사람이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OT에다가 본드를 묻혀서 소파에 딱 붙여놓는다고 그러면서 리모컨 하나만 들고 있는데요. 핸드폰과 리모컨을 사용하면 하루에 한 20번 정도를 사용한다고 치면 한 번 사용하는데 20m를 걷지 않는 효과랍니다. 이게 한 번 사용하는데 20m를 걷지 않으니까 하루 20번을 사용한다 그러면 400m를 걷지 않는 게 되고 연간 따지면 14만 6천 m를 걷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면 146km가 되는데 이게 25시간 동안 25시간 걷는 거리가 이 정도 된답니다. 근데 우리가 1시간 걷는데 113에서 226칼로리를 소모를 하다 보니까 이게 총 적게는 2800칼로리, 많게는 6000칼로리를 안 걷는 효과가 되니까 결국 나중에는 많게는 0.8kg의 지방 조직을 내 몸에 연간 쌓는 효과가 생긴답니다. 어떤 유명한 분이 이걸 계산했는데 하루에 리모컨, 핸드폰 사용을 줄임으로 인해서 좀 더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혹가다 나 이만큼 먹고 운동해서 뺄 거야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얼만큼 어려운지를 설명해 드리면 자, 300칼로리를 줄이려면 감자칩 56g을 덜 먹어야지 300칼로리를 덜 먹는 거고 콜라 2병을 안 먹었을 때 300칼로리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먹고 나서 300칼로리를 없애려면 30분 이내에 4.8km를 달려야 됩니다. 또 30분 이내에 자전거를 12.8km를 타야 되거든요. 과연 콜라 2병 마시고 이렇게 운동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음식을 조절하는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해야만이 과연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당뇨병이 없는 정상인 사람도 당뇨병 전 단계인 사람도 당뇨병이 있는 사람도 정말 식이 조절과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과연 얼만큼 해야 될 것이냐? 이 얼굴이 이 정도 얼굴이 돼야 되고요. 이 몸매가 이 정도 몸매가 되면 가능하십니다. 얼굴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최근 2년 동안 식이 조절과 살을 뺐더니 모양새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절대 다시 찔 거라고 장담했는데 현재 2년째 이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운데 제 허리 사이즈가 30인치가 안 넘습니다. 특히 운동을 하고 식이 조절했더니 주로 허리살만 많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얼마든지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미 당뇨병이 됐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식이 조절과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또 정상이라고 해서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 항상 꾸준하게 운동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도 비온 뒤 이렇게 맑은 날씨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많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